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왜 안 치세요? 봐봐요. 오늘 우리가 또 새롭게 우리 또 이 개묘년 새해 또 개강이 됩니다. 요번에 우리가 진행할 과정은요. 우리가 이론 정립이라 그래 가지고 3 개월 동안 이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하나하나씩 본다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우리가 1년 내내 인제 부동산 공법이라는 거를 요 그림책과 함께 인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오늘은 아마 자료가 두 가지가 나갔을 거예요. 우리가 인제 수업 계획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오늘 배운 거 일일 학습 볼 거 두 가지가 나갔을 겁니다. 일단은 오늘 첫날이니까 1 교시는 오리엔테이션 좀 하고요. 그런 다음에 2 교시에 우리 가서 또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업 계획서 좀 봐 보세요. 좀 이따가 제가 또 설명드릴 때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2 시간 땅이라는 것이 인제 메가랜드의 원래 시그니처 수업이었었는데 요즘엔 뭐 다른 회사에서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메가랜드가 원조예요. 2 시간 땅 수업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인제 직장인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일 때 짧은 시간에 합격할 수 있는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고렇게 인제 프로그램을 짠 게 2 시간 땅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말은 뭐 2 시간 땅인데 뭐 여의치 않으면 3 시간도 하겠다고 그래요. 그쵸? 근데 인제 우리 지금 1, 2, 3 호의 과정에 이론 정립 과정은요. 저번에 개념 완성의 12, 12월과 달리 3 개월 반이에요. 그래서 인제 일단 기본 아이템은 2 시간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3 개월 과정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제 12주를 간다는 얘기잖아요. 3, 4, 10 이니까 이게 지금요. 그래서 고렇게 인제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을 본다 한다면요. 저는 공법 담당 이상곤이고요. 그쵸? 여러분의 합격의 등대가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리죠. 등대 아시죠? 불. 예, 끌어들이는 거 알죠? 네, 그거 하려 그래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 뭐 메가랜드에는 뭐 공법의 뭐 3 대장이라고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쵸? 그중에서 저는 인제 신바람을 담당하고 있죠. 그쵸? 재미난 공법의 대가라고 하고 우리가 짧게 간단하게 재밌게 신나게 합격시키는 담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봐요. 이론 정리 과정에 대한 수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부동산 공법을 공부할 때 여러분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시는 게 뭐냐면 엄청난 양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하십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국토개혁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6개 법을 공부를 해요.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6개 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만큼 뭐다? 양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설명을 드려볼까요? 일단 2차 과목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2차 과목의 1교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중개사법이라는 것에 뭐하죠? 한 과목이 있고요. 중개사법. 그다음에 부동산 공법에 또 한 과목이 있어서 2차에는 2차 1교시에는 두 과목을 시험 봐요. 그다음에 이제 2차 2교시에 가서 이제 뭘 보냐면 우리가 공시법하고 세법 관련된 거에서 공시세를 한 과목으로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 과목을 보는 거거든요. 우리 2차 시험에서.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개사법은 배우는 법이 하나예요. 말은 두 개지만 실제는 거의 하나거든. 그쵸? 근데 부동산 공법은 우리가 배우는 법이 있다 보겠지만 6개를 배워요. 그죠? 그리고 공시세법은 지적 등기하고 세법 배우는 거라 법이 3개거든요. 그죠? 그럼 전체 법이 몇 개입니까? 총 10개예요. 그죠? 2차 과목은 총 10개 법을 보는데 그중에 부동산 공법이 6개의 법을 보다 보니까 당연히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개사법은 40문제 나오고 공법은 80문제 나와요? 아니에요. 다 40문제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어렵겠어요? 많은 걸 보고 똑같은 문항수밖에 안 나오는 공법이 제일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중개사 공부를 할 때 이놈의 공법 때문에 못 해먹겠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럼 봐봐요 여러분. 많은 법을 배워야 되고 많은 양을 배워야 한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다? 체계와 흐름을 알고 흐름 속에서 내용을 반복해 보면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외우려고 덤비면 그 자체가 망조죠. 그렇죠? 공법은 그래서 어려운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어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공법이라는 과목은 왜 어렵다고요?
많아서. 정답이에요. 오늘 많이 맞추네요. 첫 번째인데 보시고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공법은 많아서 어려운 거니까 따라해 보세요. 공법은 점수를 기대하지 말자. 그죠? 이게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안 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냐면 중개사법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요. 솔직히 말하면 80점 정도 이상은 맞아주는 게 좋고요. 그죠? 공시세법은 평균적으로 60점 이상은 나와줘야 하고요. 그렇죠? 공법은 솔직히 말하면 40점 밑에만 안 떨어지면 돼요. 그러면 딱 평균 60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어쨌건 공법을 60점 맞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자. 그렇죠? 어려운 거 여러분 상급 레벨이 40문제 중에서 10개, 중급 레벨이 뭐다? 20개, 하급 레벨이 10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상급 10문제는 버리는 거예요. 상급 10문제 맞추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중급, 하급에 대한 서론 문제만 중에서도 20개만 건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5, 60은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할 때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누군지 알아요? 정말 누가 봐도 코피 나오게 열심히 했는데 점수는 25점이에요. 그 이유는 다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뭐 누가 들었더니 뭐 중요하다더라. 누가 들었더니 뭐 중요하다더라. 다 중요한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산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이 밤 시간에 와서 한 3시간 정도, 2시간 정도 공부하고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1년을 지내고 시험 보러 가는 건데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따라해 보세요. 공법은 하급 문제를 정확하게 하자. 어떻게 하면서? 체계와 흐름을 이해하면서. 체계와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용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체계와 흐름에 집중하시면서 학급 레벨을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시면 가끔가다 물어보는 질문들인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하세요. 선생님, 오늘부터 학원 나왔고 오늘부터 동영상 봤는데요. 11, 12월 달에 개념 완성 강의가 있잖아요. 그럼 개념 완성 강의를 들어야 되나요?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이론 정립 1, 2, 3월 달 반인데 그럼 이 물어보는 분들은 11, 12월 달 개념 완성 수업을 듣고 싶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듣고 싶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알았어요? 뭐라고요? 안 듣고 싶다고 물어보는 거거든. 하지만 나는 뭐라 그래요? 영 시간 없으면 1월 달부터라도 안 빠지고 나오시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은 드려요. 하지만 여유가 되시면 주말 같은 때 이용해서 11월 달 개념 완성 강의를 1주차 수업을 보고 온다. 그러면 훨씬 더 이 수업이 잘 들리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투자하면 효과를 2배 이상 누릴 수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와 흐름을 파악하시면서 체계와 흐름 속의 내용을 담는데 12년 11월 강의인 개념 완성 강의로 예습하시고 수업을 수강하시면 학습 효과가 정말 좋아져요. 그렇죠? 여러분 봐요. 오늘 수업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해요, 안 해요? 한다 그래야 돼. 안 한다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복습할 거를 방법 바꾸는 거예요. 먼저 듣고 와서 오늘 듣는 수업을 복습으로 듣는 거죠. 내 말 이해돼요? 그럼 진도가 딱 맞진 않아도 어느 정도는 부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보고 와서 듣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영 부담스러우면 빠지지만 말고 나오세요. 영 부담스러우면. 그렇죠? 하지만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공부의 왕도는 어디에 있다? 무한반복에 있다. 공부 양도는 어디에 있다? 무한반복에 있어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아까 봤듯이 학급 레벨의 문제를 무한으로 반복해서 우리가 공부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과연 무엇을 반복하는 게 맞을까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매번 얘기하는 익힘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 11, 12월에 나눠주었던 뭐다? 11, 12월에 매주 수업 끝나고 나눠주었던 일일학습이 있어요. 가로 메꾸기 일일학습. 그럼 우리가 11, 12월 달에 이거를 7장을 줬거든요. 전범위를 우리가 매주 강의하면서. 그러면 이 7장을 가지고 가로 메꾸기에 있는 부분을 정답을 메꿔 놓은 상태에서 반복해서 매주 1시간만 읽어보세요. 언제? 전철 타고 올 때. 그쵸? 다른 시간 하지 말고 전철 타고 올 때, 집에 갈 때, 그 시간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요 7장을 가지고 매주마다 금요일마다 공법데이니까 이거를 활용해서 반복해 본다면 11, 12월 달 배웠던 필수 지문 전체를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하죠. 그러면 3개월 1, 2, 3월 과정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3개월 거의 100일입니다.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매주마다 3개월 동안 12, 12월에 줬던 7장의 일일학습을 가로를 메꾼 상태에서 계속 읽어줘야 돼요. 매주마다 한 번이야. 전체로.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수업 듣고 오늘의 일일학습을 또 같이 푸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지만 우리가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휘발되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저는 물론 여러분에게 방법을 알려드려요. 근데 아무도 안 따라합니다. 듣고 그래 좋은 방법이야. 나는 못해. 뭐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죠. 그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개묘년 새해도 밝았는데 그렇죠? 개묘년 그렇죠? 올해가 토끼띠 해래요. 검은 토끼띠라고 하대. 근데 검은 토끼띠가 무슨 의미인가 내가 검색을 해봤더니 검은 토끼띠의 검은의 의미가 지혜와 용기라고 하대. 그렇죠? 검은 토끼는 지혜와 용기를 주는 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참 좋은 해죠. 시험 붙어야 되니까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그렇죠? 합격의 신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해 봅니다. 띠리링. 나 안 미쳤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돼요. 좀 그만 자요. 지금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한 반복하는데 익힘장을 활용해라. 이 말 꼭 무시하지 마시고 매주 실행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너무 중요한 거 금방 얘기한 거 전략적인 공부를 해라. 그렇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중개사법을 80을 맞고 공법을 60을 얻었다면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법 점수가 60점이 나왔다면 중개사법은 80 이상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법이 60이라는 거가 나왔다고 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붙는 거고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올해 33회처럼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40점만 넘기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중개사가 80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공시세는 60이 나와야 되고 여기 얘기했잖아. 그렇죠?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떨어질 일은 죽어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요일별로 과목을 꼭 지켜줘야 돼요. 어떤 분들은 필 받아가지고 공법이 재밌다고 월화수목금 0000 공법만 가는 거야. 이건 망해요. 절대로 요일별 과목을 놓치시면 안 돼요. 월화수목금토 요일별 과목 지키시면서 뭐다? 거기서 필요한 과목을 보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verybody 요일별 공부 과목을 꼭 엄수하자. 시작. 요일별 공부 과목을 꼭 엄수하자. 동영상 보시는 분들 꼭 주의하실 거 동영상 볼 때도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요일별 과목 지키시고요. 우리 드라마 보듯이 쫙 연결해 보는 거 비추천. 이해갑니까? 물론 드라마 보다 보면 다음이 궁금해 쭉 보게 되지만 그러면 안 돼. 이건 드라마가 아니야. 그렇죠?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영상 보시는 분들 꼭 주의할 거. 보다가 잘 안 들려. 너는 모르겠어. 그럼 1번 멈추고 확인한다. 2번 고고 그냥 간다. 몇 번? 2번이에요. 멈추면 절대 못 끝나요. 그날 안에. 다음 해 오면 알겠지. 다음 타임 때. 이렇게 하고 절대 스탑 누르면 안 돼요. 그냥 어쨌든 고 체크해놓고 모르겠네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지 공부가 진부하거나 지루하지가 않아요. 알겠습니까? 그 점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체계와 흐름을 파악하며 11월 개념완성 강의를 예습하면 효과가 아주 좋다. 두 번째, 공부의 왕도는 무한반복에 있는데 우리 12, 12월에 줬던 일일학습 7장 그래서 익힘장으로 활용해서 매주 7장을 가로 메꾼 상태에서 반복해서 꼭 읽어라.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읽어라. 하다 보면 나중에 10번, 20번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본인이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전략적인 공부를 해라. 부동산 공법 60점만 얻으면 합격이다. 부담을 줄이자. 중개사법의 점수에서 커버하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리죠.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자, 여러분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창구를 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 뭐다? 다음 카페에서 우리가 그동안 나눠주었던 자료 같은 부분 있잖아요.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유하게 됩니다. 다음 카페에서 가입만 하시면 돼요. 가입 인사만
쓰시면 그냥 여러분들이 회원이 되는 거니까 그동안 줬던 일일학습 익힙장 각종 자료 같은 거 여기서 제가 공유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음 카페 가입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과 소통의 창구로 제가 인스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LSG 이상곤 언더바 퍼블릭 언더바 라우 이상곤 공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여기서 우리 뭐 하냐면은요. 제가 하루 한 문제 매주 올리고요. 하루 한 문제 매주 올리고 매일매일 올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급한 질문이 있을 때 여러분이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팔로우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 알릴 게 있을 때 한 번 올리면 3, 4천 명에 한 번에 보는 거죠. 메시지를. 그렇죠. 그런 소통 창구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급한 질문 있을 때 하시면 되고 하루 한 문제 매일매일 올리니까 이것만 쫙 봐도 훌륭해요. 10개월 지나고 나면 이것만 300개입니다. 10월달 되고 나면. 이것만 쫙 훑어서 보시는 분도 많아요. 거기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우습게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동영상 같은 거 여러분 공유 드릴 때 제가 유튜브에 이상곤 고니공법 TV에서 제가 동영상 같은 거 같이 공유 드리니까 중요한 익힘장, 일일학습 수업 같은 것도 간단하게 유튜브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해 드릴 수도 있어요. 물론 메가랜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홈페이지 안에서 우리가 무료 특강으로 익힘장 특강 드릴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소통 창구로 다음 카페와 인스타, 유튜브 활용하셔서 내용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12주차 정도에 대한 부분으로 내용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 내용은 이거죠. 1주차 부동산 공법의 총론 관련된 부분에 대한 거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서 수업계획 및 공법 총론 이런 것들 정리해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 첫 번째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터 한 4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법하고 뭐다? 정비법 이런 식으로 섞어서 3주간 진행하고요. 개발법, 정비법, 그 다음에 건축법하고 주택법도 섞어서 3주간 진행하고요. 마지막 12주차에 농지법 진행하면서 12주차 3개월 진행됩니다. 이 이론 정립이 끝난 몇 월이에요? 3월 말이에요. 장난 아니죠. 거의 뭐다? 상반기 1분기가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개월을 수업만 두고 지나가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11, 12에 준 익힘장 1일학습을 꼭 매주 뭐 해줘야 된다? 읽어주고 전체를 확인해 주면서 가줘야 돼요. 외울라 하지 말고 그냥 한 번씩 읽어보는 거예요. 11, 12월 익힘장 1일학습 빵꾸 채워진 상태에서. 자료는 다음 카페에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3개월 동안 과정을 진행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할 수업에 대한 개요니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림책으로 와서 내용 좀 봐봅시다. 34회 대비 그림책. 이 그림책이 우리 1년 동안 내내 여러분하고 함께 공부하게 될 기본 교재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신바람, 부동산, 공법, 그림책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요. 여기 첫 번째 강의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돼 있을 거예요. 여기 약간 잘못돼가지고 제가 좀 업로드를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 2시간 땅 부분이 체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냥 칠판 보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책을 펴요. 2시간 땅은 풀 필요 없어요. 2시간 땅은 오늘 볼 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만 하기 때문에 다음 주 대화 볼 거니까 일단은 지금은 그림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봐요. 일단 제가 여기 1년 동안요. 커리큘럼상으로 진행되어지는 이제 커리큘럼이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원래 여기 중간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제가 편집 에러가 나가지고 여기 안 들어가서 제가 다시 한번 보충에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칠판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넘겨보세요. 거기. 그럼 다음 앞페이지 있잖아. 앞페이지에. 스토리가. 그렇죠? 보시면요. 봅니다. 일단 평생 땅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우리하고는요. 우리는 뭐냐면 일단 11, 12월의 개념 완성 과정은 일반적인 평생 땅과 같습니다. 지나간 수업이었었죠. 그럼 지금 수업이 뭐예요? 바로 요거죠. 1, 2, 3월 달 이론 정립에 대한 수업. 요걸 진행하는 게 2시간 땅의 지금 현재 지금 우리 프로그램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끝나고 나면 우리 2시간 땅 교재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 과목에 한 권으로 끝나요. 다른 평생 땅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도 따로 나오고 예상 문제 따로 나오면서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 권으로 3편으로 돼 있어요. 앞부분에 뭐다 나오는 이만큼 부분이 이론 요약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뭐다
파트 2에 가면 이렇게 기출 파트가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에 가게 되면 우리가 예상 문제라고 해가지고 따로 뭐가 되죠? 내용들이 또 언급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한 권에 세 가지 챕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론 파트 1, 기출 파트 2, 예상 문제 파트 3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이론 정리 파트는 이론 정립을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림책으로 볼 거지만. 그렇죠? 그리고 이론 정립이 뭡니까? 끝나고 나면 5, 6, 7월 달 가서 기출문제 적용 파트에 대한 부분으로 내용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7월 달 되면 이제 이론 끝나고 뭐 하는 거죠? 기출 끝나면서 정규 과정은 끝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럼 몇 번이야? 2번 보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잘못하면 휘발돼서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서 잘 스케줄을 관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되어지죠? 다른 책은 없어. 오직 한 권이야. 이거 하나랑 그림책 끝이야. 없어. 나머지는. 간단해. 2시간 땅의 특징이지 바로 이게. 그렇죠? 단권화 작업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뭐가 되죠? 7, 8월 가면 평생 땅과 동일하게 뭐 하죠? 예상 문제 과정 등으로 간다고 나와 있는데 여긴 이게 아니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들 요거 보시면 이제 우리 예상 문제 과정으로 뒷부분 챕터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육순환 가면 뭐가 된다? 이제 일반적으로 평생 땅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이론 총정리하면서 문제 백선 보면서 수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대부분들 9, 10월 달 가면 이제 뭐 하죠? 교재가 동일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는 뭐다? 이론 과정 2시간 땅. 이거는 기출 과정 2시간 땅. 예상 문제 과정 2시간 땅을 보는 거야, 우리는. 일단 2달로 갑니다, 똑같이. 근데 일반 평생 땅은 따로 문제집이 나와요. 우리는 한 권으로 가는 거고, 계속.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론 총정리와 문제 백선 가면 이제 평생 땅과 프로그램이 다시 동일해집니다. 따지고 본다면 그렇게 이제 내용 등으로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내용 등으로 예상 문제 과정을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가 돼 있어요? 우리 무료 특강이 있거든요. 요번에 1월 29일 날 세상의 모든 국토개법의 무료 특강이라는 걸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4월 30일은 책에도 관련된 거 그림책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제가 장판지를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가지고 간단하게 4월 30일 날 책에도 무료 특강 진행하고요. 참 우리 메가랜드는 무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완벽한 제 시그니처 요거 꽈락 탈출 특강. 이 꽈락 탈출에 나오는 것만 정리해 봐도 적어도 24개 정도는 커버가 돼요. 이게 저한테 가장 유명한 특강은 이거죠. 꽈락 탈출 무료 특강. 따로 자료를 드릴 거예요. A4지로 한 10몇 장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알아들으려면 앞에서 했던 수업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알아줄 수 있는 거니까. 이거 7월 30일 날, 7월 31일부터 여름 휴가거든요. 그 여름 휴가 바로 되기 전날 하는 거예요. 일요일 날. 휴가 때 공부하라고. 싫어요? 어쨌든 그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백선 특강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하는 수업 중에서 유일하게 유료 돈 받고 하는 게 이거예요. 6월 18일 날 비교 테마 특강. 우리가 법이 6개가 있는데 비슷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이걸 우리가 뭐다? 비교해주는 수업을 하는데 따로 교재가 나가요. 비교하는 책이. 그렇죠? 그때 가서 우리가 비교 테마 특강 가지고 내용 정리해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1년 동안 진행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2시간 땅은 좀 텀이 길잖아요. 그래서 3개월 진행하고 앞쪽에 개념 완성하고 문제에 대한 뭐 2달로 가는 거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이런 수업이 있을 때 빼먹지 않고 우리가 참석해 주는 거, 들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교재에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누락해가지고 이거 다시 업로드한 거니까 필요하시면 찰칵 사진을 찍든가요. 이렇게. 남들은 저기 뭐야 수업하는 거 찍어가지고 이렇게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리던데 여러분은 내 거는 왜 안 올려요? 좀 올려주면 좋겠는데 광고 좀 하게. 한번 찍어봐요. 이렇게 뭐. 안 찍어요? 찍어서 좀 올려요.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약간 좀 어렵거나 질문하실 게 있으면 개념치 마시고 우리 홈페이지에 글 올리세요. 그렇죠? 글 올리시면 뭐가 된다? 답변 바로바로 드리니까. 혼자 끙끙대지 말고 그냥 모르겠으면 질문 올리세요. 그리고 질문 올리시고 나오다가 뭐 수강후기 뭐 이런 것도 쓰고 싶으면 써도 돼요. 아무도 뭐 수강후기 썼다고 뭐라고 하진 않거든요. 근데 참 보면 안 써. 그렇죠? 좀 쓰면 좋은데.
여러분이 그 수강호에 써주는 게 우리한테 최대 양식이에요. 강사들한테는. 그렇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 뭐 SNS 같은 데 갔을 때 공법 메가랜드 뭐 좋아요 그러면 아우 신바람 권위공법이지 이거 한번 써주면 그게 굿이거든. 딴 거보다도 좀 도와주세요. 당장 쓸래요 이따가? 좀 도와줘야 돼. 우리가 그래야지 우리가 또 서로 성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무슨 목사 같지 않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내용 보시면서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런 모든 과정에서 항상 그림책을 뭘로 쓴다? 기본 교재로 쓰는 거니까 그림책으로 단권화 작업이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림책 보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2시간 땅 교재에서 이론편 부분에 필요한 거 참고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래서요 1, 2, 3월 과정에 대한 부분은 다음 주부터는 그림책으로 보다가 필요한 부분들을 2시간 땅 이론편을 보면서 살짝 챙겨 드릴 겁니다. 조금씩. 많이는 아니어도. 주교재는 우린 뭐예요? 이론은 그림책이에요. 그리고 2시간 땅은 살짝 끝날 때쯤에 위치만 챙겨 드릴 겁니다. 그래야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쭉 설명드리니까 별로 어려울 것 같진 않죠? 그렇죠? 이제 학원을 안 빠지고 쭉 나오는 게 중요한 거야. 이 긴 기간 동안에 하루도 안 빠져 학원을 나온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웃기는 거는요. 비가 와요. 비가 내려요. 그렇죠? 나와요. 근데 꼭 누군가는 그래. 야, 파전에 막걸리 한 잔 어때? 막 가슴이 막 흔들려요. 어떡하면 좋을까? 막 이러다가. 그러다가 참다가 어느 날은 치맥을 하재. 깜부치킨 가서 호프나 마시자. 이러면. 그러지 뭐. 이러고 하루 빠지잖아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노는 거는요, 완전 탄력이에요. 그렇죠? 한 번 놀면 스피드가 100까지 올라가요. 농담이 아니라. 그렇죠? 공부하는 건 완전 비탄력이고. 그렇죠? 전혀 뭐 스피드 안 붙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한 가지만 지키세요. 결석하지 말자. 그리고 동영상 보시는 분은 절대 결강하지 말자. 그렇죠? 그리고 매일매일 지켜줘야 할 거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키자. 그거는 본인과의 약속이에요. 그렇죠? 나와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 본인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재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재수가 어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너무 부담 갖거나 창피하지 마세요. 그렇죠? 가끔 가다 보면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뭐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작년에 열심히 하셔야지 이러면 처음인데 내가 다 알아. 왜 거짓말을 하고 그래? 그렇죠? 괜찮아. 뭐 재수가 뭐 죄진 거야? 아무 상관없어. 그렇죠? 언제든지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창피할 필요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우리 과정이고요. 그럼 넘어가시면 이제 첫 번째 부동산 공법 총론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요. 두 팔 좀 들어보세요. 목 좀 돌리고. 총론 파트는요. 이제 1, 2, 3월 파트까지만 간단하게 얘기해 드립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사실은 1년 내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을 우리가 공부를 해요.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법을 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부동산 공법을 배운다고 한다면 단어를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이 뭐냐? 공법이 뭐냐? 이걸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우리가 부동산이라 그래요. 토지 및 그 정착물. 시작.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부동산으로서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사실은 대표적인 게 토지. 그렇죠? 그리고 건물. 그죠? 이 토지와 건물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려고 하는 게 우리가 보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 부동산을 공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데, 공법으로 그 부동산을 규제하겠다는 얘기예요. 규제하겠다. 이게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1년 내내 부동산 공법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 토지 및 그 정착물에 대한 건물 있죠? 토지와 건물을 규제하는 법을 배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내 토지가 있다? 내가 내 토지에 아파트 질 수 있을까? 아니면 주유소 질 수 있을까? 아니면 노래방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를 받고 있는가? 이거를 배우는 게 사실은 부동산 공법인 거죠. 만약 지나가는 사람이 저기요 부동산 공법이 뭐 배우는 거예요? 물어본다면 부동산을
규제하는 걸 배우는 거구나라고 이해해도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런 공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법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법을 배운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대부분 처음에 많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법 이러면 대부분들이 사법관계, 사법관계라는 것과 공법관계라는 게 있다는 거를 사실은 처음엔 잘 모르세요. 그럼 법이면 다 법인 줄 알아요. 그럼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법이라는 걸 공부할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누군가, 법률 관계를 먼저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 당사자가 누구냐에 의해서 규제하는 패턴과 목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민법 배울 때 우리 종로 메가랜드는 최희대쌤이 민법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최쌤하고 희대쌤하고 뭐 하죠? 갑하고 을 간에 이 토지에 대한 부분을 서로 팔고 사고 의사표시 합치가 되어지면서 계약이라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로서 지배 우월적이지 않고 평등하게, 뭐라고요? 지배 우월적이지 않고 평등하게 서로 간에 뭐하죠? 의사표시 합치로 이루어지는 법률 관계를 보통 사법 관계로서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다 우리가 1차 과목에서 민법이란 과목을 배울 때 이 사법 관계를 배우는 게 민법에서 배우는 부분인 거예요. 한마디로 사법 관계는 뭐라고 이해하자? 너랑 나랑과의 관계. 누군가 지배 우월적이지 않고 평등한 관계에서 의사표시 합치로 이루어지는 거. 갑이 물건을 넘겨야 되는데 안 넘겨준다. 을이 잔금을 줘야 되는데 안 준다. 이런 채무불이행. 또는 갑이 지 것도 아닌데 팔았다. 불법행위 등등.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등.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배우는 게 바로 뭐다? 민법인 거예요. 한마디로 사법관계는 너랑 나랑은 사법관계. 시작. 너랑 나랑은 잘했어요. 뭐라고요? 너랑 나랑은 사법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너랑 나랑 관계에서의 평등한 관계에 대한 부분에 사법관계를 공부하는 게 민법이고요. 그 다음에 봐요. 을은 토지를 샀습니다. 토지를 샀는데 그 토지 위에다가 이와 같이 건물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러면 과연 을은 토지가 있으니까 자기 맘대로 건물을 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종로구청장한테 가서 나 건물 지을 거니까 허가 내주세요라고 할까요? 당연히 허가받아야 을의 건물 건축은 적법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법률 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뭘 알 수 있냐면, 법률 관계에 대한 부분의 당사자가 아까처럼 너랑 나랑은이 아니에요. 공적인 주체인 시군구, 이런 시군구장의 지배 우월적 지위에서 을이란 자를 뭐하죠? 규제를 하게 됩니다. 너 종로구청장한테 허가받아야 건물 질 수 있어 라고 규제를 가해요. 이렇게 공적인 주체가 지배 우월적 지위에서 평등한 게 아니라, 그렇죠? 타방을 규제해요. 행위 제한. 뭐 하려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게 바로 공법 관계인 법률 관계예요. 그러면 나랑 종로구청장 간의 관계에서, 나랑 서울시장과의 관계에서, 나랑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나를 어떻게 규제하는가. 이걸 배우는 게 바로 뭐예요? 공법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법률 관계의 분석을 봐줄 때 공적인 주체의 행정청들이 나를 어떻게 규제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게 저랑 1년 내내 배울 부동산 공법인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에요. 뭐라고요? 부동산 공법은 뭐다?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다. 그럴 때 누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공의 관청이 나를 규제하는구나. 뭐에 의해서? 관련된 공법으로. 뭐 하려고? 공공복리 증진시키려고. 행위제한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럼 물어봐요. 그럼 아까 사법상의 계약처럼 평등한 게 아니잖아요. 공적인 주체가 지배 우월적으로 규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약일까요? 일방적 의사표시일까요?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단독행위입니다. 그것도 권력적 단독행위죠. 허가 내주는 그 자체가 계약이 아니라 권력적인 단독행위예요.
일방적 의사표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법관계는 대부분이 평등한 계약인 거고 공법관계 대부분은 뭐다? 일반적인 지배우월적인 단독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별 무리가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배우는 공법관계에 대한 법률관계이구나. 우리 민법 배울 때 배우잖아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 대한 부분에 법률행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지배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공의 관청의 규제를 가한다면 그게 바로 행정행위로서의 단독행위가 되어지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부동산 공법을 배울 텐데 몇 개 배운다? 부동산 공법으로 6가지의 법을 배우게 돼 있어요. 6가지의 법을 배운다. 그러면 부동산 공법 6개의 법률의 40문항은 어떤 거를 배우는가? 제가 11, 12월도 얘기했으니까 간단히 얘기할게요. 첫 번째 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법률 계획의 포인트입니다. 계획을 뭐라고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럴 때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인 부동산 공법은 항상 계획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규제를 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왜 계명년 새해 계획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야?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본인의 일상을 규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죠. 국토를 계획하자. 뭐 하려고?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뭐라 부른다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고 이 법률에 대한 부분이 우리 12문제가 나오는 첫 번째 법률이 되어져서 전체 30%가량이 여기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계획이라고 나오면 뭐라고 인식하자고요? 규제. 규제의 수단으로 써먹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1년 내내 계획을 배우고 그 계획으로 무엇을 규제하는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뭐예요? 한 번 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인데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계획을 만들어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는 법률 12문제가 나오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의할 건 봐봐요. 국토를 직접적으로 계획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 두 분이 많이 맞추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국토를 계획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국토를 한꺼번에 계획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자. 도시 단위로 계획을 하자. 국토를 한꺼번에 계획하는 게 어려우니 도시 단위로 계획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쓰지 말아요.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무슨 성남시, 가평군 이런 식으로 전국의 도시가 170여 개 도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도시마다 우리 서울로 본다면 어디?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도시마다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해요. 그러면 그 전국의 170여 개 도시가 모이면 결국은 뭐가 돼? 국토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실제는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는 정한 법, 이 법은 실제는 뭐다? 도시 단위로 계획하여 규제하는 걸 그 모티브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제는 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도시계획이라는 걸 1년 내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약속합시다. 앞으로 우리가 도시라는 말이 나오면 우린 서울시니까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라고 이해를 하고 계획이라고 나오면 뭐라고 이해하자? 규제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자고요. 그렇죠? 그럼 물어봐요.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라는 걸 정한 법은 국토계획법인데 실제는 뭐다? 도시 단위로 계획해서 규제하는 걸 배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려울 게 없을 겁니다.
됐나요? 이 도시계획만 공부하는 것도요, 1년이면 거의 뭐가 되죠? 도시에 대한 계획만 우리가 60% 가까운 전체 부분의 도시계획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은. 이 관련된 법들이 다 도시계획 관련된 거 따지면 거의 60% 가까워요, 사실은. 그러면 이것만 잘 봐도 뭐다? 60점 나온다는 얘기야. 도시계획만 잘 기억해도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봐요.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을 합니다. 신도시를 만드는 도시개발 사업. 이게 어디냐면은 강서 마곡지구 그리고 송파 위례 같은 데 있죠. 이런 동네에 신도시 만든 사업하거든. 이 신도시 사업하는 게 6문제가 나와요. 도시계획으로 계획해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 요즘에 요거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그쵸?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이 요것 때문에 지금 한참 좀 말이 많죠. 지금도 ING 아닙니까, 계속. 그쵸? 이게 미개발지를 갑자기 개발하면서 도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간이 가져가게 될 개발 이익을 공익으로 환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개정의 취지를 좀 봐줘야 되고요. 6문제가 나오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뭐다? 그 개발 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토지 위에다가 이제 뭐 해야 되죠? 여기 봐요. 건축물을 짓죠. 건축물 짓는 건 따로 건축법에서 배우게 됩니다. 만들어진 택지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건축법의 규제를 받는데 건축법상 건축의 허가를 받으면 건축물 건축은 적법해진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건축법상 허가를 받으면 건축물 건축은 뭐다? 적법해지는 거죠. 이게 7문제가 나와요. 근데 요즘에 그 건축법은 출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건축 관련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좀 너무 깊고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7문제 중에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건 사실 한 서너 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3개는 상쓰레기예요. 상중하 중에 상급 레벨의 문제라서 버리는 겁니다.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중하급 그 서너 개를 맞추는 게 목표입니다. 국토계획법은 12문제 중에서 10개 정도. 개발법은 요번에 지나간 33회는 좀 쉬웠었어요. 5개 맞출 수 있었어요. 33회 같은 경우는. 근데 건축법은 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런 건축물 중에서 진짜 그런 건축물 중에서 만약에 주택이라는 걸 짓는다. 근데 그 주택이 뭐다? 30호, 30세대 이상으로 지어진다면 뭐라고요? 그 주택이 30호, 30세대 이상 지어진다면 이거는 뭐다? 단순한 주택이 아니라 이걸 주택 단지로 봐요. 뭐로 봐주겠다? 주택 단지. 그러면 주택 단지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 따로 주택법이란 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서 주택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게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뭐다? 투기과열지구를 정해서 규제를 하느니 청약 조정대상 지역을 정해서 규제를 가하느니 공급할 때 그리고 뭐다? 여기서 분양가 제한을 가하니 이런 거의 내용이 다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건축법에서 허가받아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30채 이상의 주택 단지를 건설할 때 주택법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내 말 이해하시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20채밖에 안 되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아파트 살고 있다. 그럼 주택법의 통제를 받는 법이 아니에요. 그건 일반적인 건축물인 거죠. 하지만 30채 이상으로 진다면 이건 뭐다? 주택 단지로 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공급을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거고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되고 청약 가점자가 필요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규제받는 거죠. 어제 오늘 보니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제한 거의 모든 규제를 다 푼다는 식으로 보따리를 내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왜? 다 또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림책 다 또 고쳐내야 돼. 다 정업표 만들어줘야 되고 고쳐줘야 되고 다시 얘기해야 되고 내가 미치겠어요. 정권 바뀔 때마다 내가 늙어 5년씩. 그렇죠? 다 바꿔야 되니까. 승질나. 올해 또 도래했어요. 정권 바뀌면서 또. 그러니까 올해 아마 그림책이 그동안 1년 동안 지나가면서 수정이 꽤 있을 겁니다.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각오하세요.
공법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난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민법 강사들이에요. 가장 부러워요. 그렇죠. 바뀌는 게 없잖아요. 뭐 하나 바뀌는데 20년 걸리고 말이야. 원더풀이에요. 그렇죠? 난 왜 이걸 했을까요? 주택단지 관련된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 7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건물 짓는 법 2법, 건축법 7개, 주택법 7개. 뭐라고요? 건물 짓는 2법, 건축법 7개, 주택법 7개. 14문제가 나오는 건데 요즘에 이 부분의 문제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어놓은 건물과 주택은요.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점점 노후불량해져요. 이렇게 지어진 건축물과 주택은 노후불량해지거든요. 근데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장기간 방치하면 어떻게 된다? 아무래도 무너지고 위험하니까 이럴 경우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정비사업이란 말을 쓰게 돼요. 정비사업, 노후불량해진다 이 얘기죠. 좀 따라해 주기 바라요. 사람도 많은데. 뭐라고요? 정비사업. 이게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많이 봤을 텐데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는 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을 한다는 사업, 그 다음 재건축한다는 사업, 이 세 가지의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걸 우리는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비법이란 법에서 6문제를 배우게 되고요. 대부분의 중개사 처음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 재건축 사업이 궁금해가지고 중개사에 오신 분들이 많아요. 공부하러. 근데 결국은 이 재건축 사업 배우다가 열받아서 관둡니다. 시험을. 승질 나가지고. 그렇죠? 그만큼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정비 사업이. 지금도 뭐 합격하고 나가신 분들도 이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의 사업에 어떤 중개업에 사활을 거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조문이 명확하지가 않은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송도 많고요. 분쟁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약간 정리해보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거죠. 하지만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린 지금 실무하려고 앉아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붙을 때까지는 일단 실무 관련된 마음은 지우세요. 일단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게 포커스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저요 중개업만 20년이에요. 이러면서 자격증 따러 오신 분이 가끔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아유 쌤 뭔 소리예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법대로 안 한다고. 법대로 안 한단 말이야. 내가 잘못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행동을 한 거야. 근데 그게 맞는 건 줄 안다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걸 깨는 게 좀 오래 걸려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하얀 마음으로 와야 돼. 그쵸? 실무는 법대로 안 해. 그러니까 실무가 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 그쵸? 그 점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쵸? 우리는 법에 뭐라고 써 있는지 시험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비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지 관련된 법을 배우는 게 2문제가 되어집니다. 농지 관련된 거 2문제. 1년 내내 수업해도 농지법은 전체 강의 시간이 4시간도 안 돼요. 1년 내내 공부해도. 그래도 뭐가 되어집니까? 아, 한계는 맞추게 해줘요. 걱정하지 마세요. 매년 그랬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라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부동산 공법의 6개 법을 배우는 거는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번째, 도시개발법. 만들어진 택지 위에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법. 노후불량해지면 정비법. 그리고 농지법. 총 6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업 진행할 때 30% 정도 문제가 나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에 대한 거 12문제 먼저 한 3, 4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두 주씩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보고 마지막에 농지 한 주 보고 마무리 짓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 6개 법을 보려니 얼마나 이게 난잡합니까 이게. 아까 중개사처럼 법 하나 보면 끝나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중개사법의 문제 시험 지문은 굉장히 치사해요. 다 해서 120개밖에 안 되는 조문 가지고 40문제를 내니 문제가 얼마나 지저분하겠냐고요. 그렇죠? 토시 하나 가지고 틀렸네 맞네 이러고 앉았는 거고 이게 126조쯤 되는데 공법은 다들 3,000조가 넘어요. 이걸 가지고 똑같은 문제를 내는 건 이게 되겠냐고 이게 도대체 너무 많아.
개정도 많고. 그쵸? 나는 이 중개사 강사들 중에서 공법 강의하시는 분들은 전생에 큰 죄를 지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세에 와가지고 이제 죄를 사하여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만 이 법이 힘든 게 아니라 나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워낙 많이 바뀌고 지금 여러 가지만 예고도 있어가지고 지금 정말 신나네요. 뭐 하나 책 내면 또 고쳐야 되고 또 고쳐야 되고 우리 한번 잘 고쳐봅시다. 올해 한 해 동안.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고요. 그럼 넘어가시면 이제 부동산 공법에서 너무 중요한 거 봐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 같은 행정 주체에 대한 행정청이 누구를 우리의 행정 객체인 국민을 규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행정 객체인 국민이 나 건물 질 거예요. 허가내 주세요. 라고 신청한다 이 얘기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다? 관련된 법에 관련된 계획에 어긋나는지 확인해 보고 어긋나지 않으면 행정 주체의 행정청이 허가를 내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허가를 내주는 법률 행위가 바로 뭐예요? 행정행위예요. 아까 단독행위. 그렇죠? 권력적 단독행위. 기억나십니까? 그 얘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행정 객체에 대한 국민에 대한 자연인 법인에 대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뭐다? 민법쌤하고 배우시고 나랑 배울 거는 이거. 행정 주체, 행정청이 누구냐? 이걸 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쉬었다가 여기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죠.